인지과학이 흔히 학부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건축학과다, 컴퓨터공학과다, 대학에 학부가 있는 과들은 그래도 이해도가 높은데 인지과학은 저만 봐도 학부 때는 그런 게 없었고 대학원 가서 박사과정 때 공부한 분야거든요. 근데 인지과학은 가장 근접한 학문으로는 흔히 심리학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심리학하고 또 결이 약간 다른 건 심리학하고 다르게 제가 이제 배운 것만 봐도 뭐 컴퓨터공학도 배웠고 뇌과학도 배우고 약간 윤리나 철학도 배우고 이거 합쳐가지고 인지과학인데 인지과학은 도대체 뭘 연구하는 거냐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비논리적인 부분도 있고 수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막 하거든요. 이걸 다루다 보니까 마음을 가운데 놓고서 심리학과 뇌과학이 많이 들어가고 이걸 활용할 때 컴퓨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윤리나 철학적인 이슈는 없는지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학문을 인지과학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보면 특성이 딱 보여요. 근데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을 뽑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선배 세대까지만 해도 그냥 학과 성적도 별로 안 보고 과도 별로 안 보고 그냥 뭐 S대다 무슨 대다 뽑아갔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실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공부를 경쟁 관계에서 참아내고 인내하면 성적을 만들어내는 건 맞고 그래서 기업에서 뽑았는데 문제는 성실한 것 같고 일을 잘해왔던 세대가 이미 저물어 버린 거예요. 뭐 최근에도 딥시크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딥시크만 봐도 그들이 정말 밤새고 집에 안 가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기까지 왔느냐. 물론 훌륭한 인재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 중에도 하나가 창의성이 있다라고 봐요. 도전 정신에 있고 창의성은 독특한 건데 그냥 해볼까 말까. 네, 에이 안 해봐 이게 아니라 도전 정신. 해서 안 되면 그만이지 해봐도 되지. 다시 할 수도 있잖아. 이게 도전 정신인데 문제는 성실함 위주로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낮게 나와요. 이건 지표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실한 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성실한 거는 약간 비중이 떨어져도 오히려 창의성이나 도전 정신이나 소통 능력이나 다른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앉아갖고 외우는 거, 어려운 문제 누구보다 빨리 푸는 거, 성실함만 계속 요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성실한 게 어찌 보면 AI거든요. AI는 아무리 질문해도 계속 답을 하고 화도 안 내고 똑같은 거 100번 물어봐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다 답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예, 전기만 먹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부 AI하고 인간이 경쟁 관계 두려고 하는 건 아닌데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이 성실한 사람이 하던 게 상당수가 AI가 점점 더 하고 있어요. 그 점점 더 이들을 안 뽑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상이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저는 뭐 일단 의학이 필요하지 않거나 의사가 기회로 대체된다 100%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의학은 미래에도 당연히 중요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병원에 있는 의사가 일정 숫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의대에 보내겠다고 이제 꿈꾸시는 분들은 목적이 사실 거기에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아이가 뭐 인간을 살리고 승부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업적으로 한 40년 동안 은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득도 상대적으로 꽤 높아야 되고. 이 규칙이 많이 통할까 하는 거죠. 의사가 은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앞으로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베니핏은 지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일례로 퍼셉티브라고 하는 한 로봇 의학 기업이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치과에서 로봇을 도입을 해 가지고 충치 치료, 일 갈아내고 크라운 씌우는 거 있죠. 이걸 15분 만에 성공을 시켰어요. 로봇만 써 가지고. 그 로봇은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팔만 2개 있고 상체만 있는 로봇 같은 형태인데 한쪽 발로 이 치아를 갑니다. 단쪽 팔이 근데 여기에 있는 손끝에 카메라가 붙어 있는 셈이니까 눈이 여기 달린 의사가 있는 거죠. 이를 갈면 이쪽 발로 본을 떠요. 바로 딱 끼워요. 원래 미국 진료 형태 기준으로는 3번 정도 방문해서 총 2시간 이상 걸려야 되는 치료라고 치과 의사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1회 방문이 15분 만에 끝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미래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치과를 딱 들어갔더니 로봇이 리셉션에서 응대를 하고 태블릿으로 막 예약을 해 가지고 딱 누우면 치료가 끝. 사람은 없어. 이런 건 안 나타나겠지만 미래의 병원을 가게 되면 정말 동네 치과 좀 큰 거 치과 선생님 3분이 있고 베드가 한 몇 개 깔려 있어. 그 동일한 베드를 유지하면서 치과가 의사가 한 분이 계시고 로봇이 더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인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진로만 놓고 봐도 의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유념을 하신 다음에 진로 제도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 국가적으로 좀 굉장히 답답한 건 뭐 저희 대학도 이번에 의대 증원에 동참하긴 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의대에 올 정도의 학생들은 성실한 건 당연히 맞고요.
기초학력 좋은 것도 맞습니다. 다른 거 공부해도 잘할 친구들이 그 안에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란 건 뭐 인문사회학도 그렇지만 지금 AI나 휴머노이드 열풍 때문에 거론되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 쪽, 기초과학 쪽 공부해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이 너무 의대로만 가니까 기초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게 더뎌지고 있죠. 결국 의학이 발전해서 국가가 발전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기초과학이 발전하고 이게 공학을 견인하면서 산업이 발전해서 국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현재 이 두 번째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